안녕하세요. 생활경제부 김민경 기자입니다. 요즘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얘기 어디가 제일 뜨거운지 아십니까? 동네 사랑방? 아닙니다. 아파트 단톡방? 거기도 아닙니다. 정답은 여러분 손안에 있는 휴대폰 속입니다. 그만큼 여기저기서 하루 종일 오가는 말들이 지원금 소문으로 가득합니다. 1차는 받았는데 2차는 탈락이래. 잘못 쓰면 벌금 폭탄 맞는다더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보셨죠? 그런데 오늘 제 얘기 끝까지 들으시면 그 소문 중 절반은 사실이 아니고 나머지 절반은 몰라서 당하는 함정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으로 취재된 사실을 바탕으로 2차 지원금도 차질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알려드릴게요. 그러려면 정보가 중요한데요. 구독, 좋아요 표시해 놓으시면 따뜻한 소식을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어제 저녁 지인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김 기자나 1차 지원금 받았는데 2차는 왜 안 된다네. 저도 순간 멈칫했습니다. 아니, 뭔가 착오가 있겠지 싶었죠. 그런데 사정을 들어보니 이게 착오가 아니었습니다. 1차 때 평소처럼 다니던 단골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사장님이 슬쩍 한마디를 건넸답니다. 쿠폰으로 결제하시면 현금으로 돌려드릴게요. 여기서 반전이 나옵니다. 지인은 그게 나쁜 일이라고 꿈에도 생각 못했던 겁니다. 이게 왜 불법이에요? 라고 반문하더군요. 그런데 그 단 한 번의 거래가 2차 지원금 지급 제한 사유로 찍혔고 며칠 뒤 우편으로 도착한 건 1차 환수 통보였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아니, 이런 게 불법이라고.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쿠폰의 목적은 소비 촉진이지 현금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나라에서 시장에 돈이 돌게 하려고 준 건데 다시 현금으로 돌려받으면 취지가 무너집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스치죠. 아니, 그 정도야 괜찮겠지. 바로 이 방심이 반전의 씨앗입니다. 이번엔 안산으로 가보겠습니다. 68세 김영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늘 가던 동네 카페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친근하게 한마디 하죠. 쿠폰 쓰시면 현금 드릴게요. 솔직히 거절하기 쉽지 않죠. 사장님도 단골 챙기는 마음이었고 어르신은 뜻밖의 용돈이 생기니 기뻤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며칠 뒤 영자 어르신 댁에 도착한 봉투. 그 안에는 환수 통보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억울하고 답답한 목소리가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사장님도 어르신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사장님은 행정처분, 어르신은 지원금 환수라는 이중 타격을 맞게 됐습니다. 이번엔 창원으로 가봅니다. 70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편의점 사장님이 계산대에서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쿠폰으로 결제하시고 현금으로 드릴게요. 이순자 어르신 고민할 틈도 없이 동의했습니다. 어차피 쓸 건데 현금이면 더 편하지. 그런데 한 달 뒤 지원금 관리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차 지원금 지급 제외, 1차 환수 통보. 편의점 사장님도 몰랐다는 겁니다. 결국 규정을 모르는 선의가 서로에게 상처가 됐죠. 마지막 반전은 더 큰 파장을 불렀습니다. 혹시 중고나라 당근마켓에서 쿠폰 팝니다라는 글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생활용품 거래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이게 명백한 보조금 관리법 위반입니다. 서울 은평구 72세 박정희 어르신, 민생지원금으로 받은 마트 쿠폰이 남았습니다. 그냥 팔아야겠다 생각하고 중고나라에 올렸죠. 단돈 2만 원. 결과는 어땠을까요? 2달 뒤 지원금 관리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2차 지원금 전액 지급 중단, 1차 지원금까지 환수 통보. 박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쯤은 괜찮을 줄 알았지. 그 한마디에 후회와 허탈함이 묻어났습니다. 작은 방심 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 받을 혜택을 막는 덫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덫은 늘 가까이 동네 가게, 시장, 온라인 거래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쿠폰은 현금처럼 거래하는 순간 지원금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 순간 혜택은 끊기고 과거에 받았던 혜택마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제안을 받으신다면 그냥 웃으면서 괜찮아요 하고 넘기세요.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됩니다. 가끔 이런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형님, 쿠폰으로 물건 사주시고 제가 현금 드릴게요. 가까운 이웃이라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페이백 거래입니다. 듣기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전북 군산에 사는 72세 김성우 어르신, 옆집 이웃이 부탁을 했습니다. 형님, 이번만 좀 도와주세요. 성우 어르신은 한 번이야 괜찮겠지 하고 승낙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성우 어르신은 2차 지원금 지급이 제한됐고 이웃이 운영하던 가게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연이 참 씁쓸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도운 일이 결국 관계도 깨지고 지원금도 날아가는 결과가 됐으니까요. 결국 남는 건 서로의 불신뿐이었습니다. 누가 이득을 봤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아무도 이득을 보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페이백 거래는 정을 나누는 게 아니라 위험을 나누는 일입니다. 한 번의 부탁이 평생의 혜택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2차 지원금 도대체 누가 받아요? 이번에도 마법의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작년에도 소득은 적은데 보험료가 조금 높다는 이유로 아쉽게 제외된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반대로요, 조건만 맞으면 아주 재미있는 상황도 나옵니다. 부모님도 받고 자녀도 각각 10만 원씩 받는 이중 혜택 사례도 실제로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낍니다. 보험료 몇천 원 차이로 누군 받는데 나는 왜 못 받아? 이런 사연이 작년에도 참 많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제도는 꼭 미리 체크하는 게 필요합니다. 뒤늦게 알면 억울한 마음만 커지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족이 한 집에 살더라도 건강보험이 각각 분리돼 있으면 각자 조건에 따라 개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알고 계시면 꽤 유용한 팁이 될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원금은 운보다 정보가 좌우합니다. 작년에 혜택을 놓친 분들, 올해는 미리 준비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써야 안전할까요? 사실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정해진 가맹점에서만 사용하세요.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둘째, 물건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구매하세요. 형식만 거래하고 현금으로 돌려받는 건 위험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셋째, 결제 내역을 그대로 남기세요. 영수증, 카드 전표, 문자 내역까지 다요. 제가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자연스럽게 쓰기입니다. 한 번에 고액 결제하는 것보다 매일 장 보듯 생활비처럼 나눠 쓰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작년에 실제로 한 번에 50만 원어치를 결제했다가 사용 내역이 부자연스럽다는 이유로 확인 전화를 받은 분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금액을 한 달 동안 나눠 사용한 분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확신했습니다. 지원금은 억지로 숨기는 게 아니라 규정 안에서 흐르듯 쓰는 게 가장 안전하다는 걸요. 시청자 여러분, 지원금은 혜택이지만 동시에 규칙이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하게 쓰면 마음도 편하고 다음 지원금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2차 지원금은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10만 원입니다. 그런데요, 한 번의 불법 사용이 앞으로 받을 모든 정부 지원을 막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작년에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단순히 쿠폰을 잘못 쓴 것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 재난지원금, 심지어 문화복지 쿠폰까지 모두 제한된 사례가 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지원금이라는 건 결국 혜택을 지키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기회를 막아버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쿠폰은 반드시 정해진 방식대로 생활비처럼 자연스럽게 사용하세요. 그렇게만 해도 내년, 내후년까지 안전하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주변에 잘못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혼자 아는 정보보다 함께 지키는 정보가
훨씬 더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생활 경제 정보 김민경 기자가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